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쓴 책을 여러분께서 이제 구매를 해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이제 서명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 살고 계신다든가 또는 직업이 무엇이라든가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프로필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청소미화원이시라든가 또 아파트 또 이 관리하시는 경비원 또는 관리소장님들,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참 정말 여러 분야에서 생업에 참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제 책을 구매해 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어떤 학구열, 독서에 대한 갈망에서 제 책을 구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윤칼세 TV 운영에 좀 도움을 주자 해서 구입해 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경계선이 분명치는 않다고 제가 느낍니다만, 그런데 요양원에서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참 견뎌내고 계시는 분께서 제 책을 구매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제가 어제 알게 됐습니다.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말씀도 좀 발음도 불편하셔가지고 그 요양원 직원 또는 친족, 가족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책을 이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너무나 참 감동적이고, 참 제가 정말 제 양심,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제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참 칼럼 방송 해야 되겠다는 참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 또 윤칼세 TV 또 윤칼세 칼럼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 우리가 동지애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사회 각계 여러분들, 그야말로 사회적 어떤 명리랄까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봐도 아주 굉장하신 분들부터
정말 요양원에서 지금 참 이 어떤 질병 또 삶과 투쟁하고 계시는 분에 이르기까지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정말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윤창중 여러분의 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 심장 속에서 그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제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끌어 가는데 제가 나름대로 좀 노력할까 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 이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서 부엉이 모임이라는 정말 생소한 그 용어, 부엉이 모임이라는 그 생소한 이름이 갑자기 나왔어요. 무슨 뭐 부엉이, 그 부엉이를 연구하는 모임일 리는 없죠. 정치권에서. 이 부엉이 모임이다. 이 국회의원 그룹이 존재한다는 거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 관료,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말아먹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그러면 그렇지. 이 문재인이라는 아주 평범한 부산의 변호사인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이 대통령으로 탄생시키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이 충성을 다해온 그룹이 없을 리가 없는데, 바로 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이게 있었구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그 부엉이 모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노무현이가 자살한 것이 지금 9년이 됐죠. 5월 23일.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것이, 첫 재판을 받은 것이 5월 23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운 것이 이번 5월 23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노무현이가 자살을 한, 이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한 것이 바로 5월 23일이란 말이죠. 그 5월 23일 1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은 게 5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5월 23일이 뭐냐? 노무현이 자살한 데 따른 그 원한의 한풀이를 한 날이 바로 5월 23일이다. 그 한풀이를 위해서 이명박과 박근혜와 이명박을 차례로 이 법대 위에 올렸다. 그 올린 날이에요. 자, 이런 기획을 하는 세력이 어딘가는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정말 이 매크로하게, 이 매크로한 이 청사진을 갖고서, 자, 박근혜는 2017년, 작년 2017년 5월 23일 날
이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작사를 내고 또 이명박은 1년여 동안 뒤진 끝에 이번 5월 23일 날 세우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우고 하는 그 적폐청산의 이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꼼꼼히 이 추적하는 팔로우하는 그 정치 세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바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엉이 모임이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무현이가 부엉이 그 바위에서 이 낙하했던 거기에 따른 그 원한, 그 사무친 원한, 분노. 정치는 원래 이 분노에서 비롯되는 거죠. 분노가 없는 사람은 정치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노가 체질적으로, 생내적으로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치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종교인이라든가 또 뭐 교원, 교직원 이런 직업을 해야지 이 정치는 제가 볼 때는 분노와 원한 이 복수하겠다는 그 복수 심리가 없으면 정치는 못하는 직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이제 봉화마을 이 부엉이 바위에서 낙하를 한 데 따른 그 원한, 그 분노를 반드시 우리가 한풀이하고 그 억울한 죽음, 그게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장본인이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렇다면은 이 완전히 패족이 된 이 친노 세력 그 진영 안에서 대통령감을 만들자. 이 대통령 후보급의 인물을 만들자. 하나 새로 만들자. 그게 문재인이었고 그 문재인이가 그런 출발에서부터 여러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막강한 배경이 되고 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서 그걸 실천하게 하고 그렇게 해온 어떤 전위 세력, 그 전위 세력이 바로 부엉이 모임이다. 근데 이 사조직이죠. 일종의 사조직. 막강한.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정권의 폐후에서 문재인의 국정 운영과 이 정치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조직 또는 계보가 바로 부엉이. 그 부엉이 모임이다. 그 부엉이 모임은 뭐냐? 노무현의 자살에 대한 원한, 그 부엉이의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폐청산이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뭐 정권이 출범해서 뭐 5, 6개월, 6, 7개월 아니라 정말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날만 새면 튀어나오는 이 적폐청산이 왜 이토록 가혹하고 지독하고 끈질기느냐,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피해 숙청이라는 1년 그 기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이것이 전면에 부상을 하게 됐다. 그건 뭐냐? 사조직 또는 계보로서의 전면 부상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가장 규모가 크고 최대 규모이고 가장 영향력이 큰 이 전위 부대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그렇다면 이건
역대 정권에서 어느 계보, 어느 전위부대와 비교될 수 있느냐. 제 경험으로는 노태우 정권 시절 이 노태우 정권 이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그 월계수회 있죠. 박철원의 그 월계수회. 바로 그 월계수회와처럼 지금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월계수회가 노태우 대통령을 그야말로 뭐 이건 전두환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고 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정치 자금의 그런 문제까지 이미지 메이킹 그 모든 것에 사실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박철원이라는 지략가, 그 지략가가 주도한 사조직 월계수회죠. 이 월계수회, 그러니까 제2의 월계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뭐냐면 현역 국회의원만 해도 지금 40여 명에 이른다는 거죠. 이 부엉이 모임의 정확한 실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몇 명이 들어있고 어떤 조직이고 뭐 전국적인 조직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고개를 들이민 거예요. 드러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원만 40여 명이라는 거죠. 굉장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보죠. 문재인의 최대 사조직이고 최대 전위부대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40명이면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도 능가하는 국회의원 40명이라는 건 정말 굉장한 조직입니다. 계보로서는. 이런 조직이다. 제가 이 부엉이 바위라는 이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가 봐도 부엉이 모임 그러면은 노무현을 떠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굳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것을 사용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참새 모임이라던가 무슨 매 모임 무슨 비둘기 모임 얼마든지 새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엉이 소위 왜 부엉이 모임이냐면은 이 문재인이가 MON 이 문인데 달빛이 달인데 이 달이 뜬 밤중에도 부엉이처럼 깨어가지고 문재인을 지키자라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부엉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이가 뛰어내렸던 그 부엉이 바위에서 그 참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뼛속까지 정말 억울한 그 원한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게 부엉이 바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엉이 모임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부엉이 정신, 일종의 부엉이 정신이죠. 그 부엉이 정신 속에서 이제 문재인을 이제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이 비공식 모임으로 이 성장하면서 바로 이제 이게 이들 세력이 어떤 과정에서 주도 세력을 역할을 했느냐.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감옥에 가두고, 네?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시키고, 이러한 그 전국에 불을 지르는 그런 역할, 그런 배경 세력, 배후 세력, 그리고 또 이 이명박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정말 지저분한 참 부도덕한 전직 대통령으로 매장시키려 한 그러한 적폐청산의 병풍 역할, 이 뒷심 역할을 부엉이 모임이 이 비공식적으로 해온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당대표를 이제 뽑으려니까 이 당대표를 만드는 데에 그 어떤 그 파워 그룹이 과연 누구냐? 이 파워 그룹이 부엉이 모임이다. 라는 게 지금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이 부엉이 모임의 그 회원이 여러분이 잘 아시면 박범계 의원. 이 박범계 의원이 오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은근히 내가 부엉이 모임 멤버 맞다 인정했어요. 완전히 이제 자기 그 위세를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1차 구성원이 있고 2차 구성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엉이 모임은 1차 구성원이 있고 2차 구성원이 있고 지금은 더 확대됐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40명 말고도 여기에 뭐 또 여러 또 직종에 또는 그 지역별로 이 옛날 그 월계수처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박철원의 그 월계수처럼 이 공룡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 박정희 정권 시절 그 6사 5기 출신 또 8기 출신과 같은 막강한 그러한 사조직이랄까요? 이 정치 조직.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 이 상도동계나 이 동교동계 그거를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대표적인 친문인 그 전해철 의원, 이번에 그 경기도 지사에 나가려 했다가 이재명한테 떨어진 그 전해철 의원도 나도 부엉이 모임 소속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걸 보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의원들 또 권력의 요직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상당수 부엉이 모임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봐야죠. 그런데 표창원 이 양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만 부엉이 모임이 아니네. 그러니까 트위터에 역시 아주 빨리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완전히 이건 폭로입니다. 특정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들끼리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해체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 판검사에도 부엉이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위직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 보면 현재 지금 이 청와대 무슨 또 행정부 이 장관 차관에도 지금 부엉이 모임 회원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표창원 얘기를 보면 표창원이가 완전히 약이 올라서 지금 이게 지금 트위터에 지금 이게 갈긴 것 같은데 특정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들끼리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해체를 촉구한다. 좋은 취지이겠으나 필연적으로 인사나 청탁 등과 연계 우려가 있으며 불필요한 조직 내 갈등의 빌미가 된다는 글을 올렸어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죠. 표창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예컨대 무슨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뭐 우리법 연구회 또는 민변,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지금 지명된 거 이런 법조계 또 검찰 이런 데까지도 광범위하게 지금 이 부엉이 모임 그 멤버 회원들이 가입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창원이도 뭐 완전히 생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모르죠. 이 양반이 원래 거짓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뭐 프로파일러, 뭐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네. 이걸 이제 사이코패시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렇긴 한데 이걸 뭐 거짓말할 일은 없다 저는 봐요.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들이 완전히 1차 구성원, 2차 구성원 이 조직이 더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건 뭐 문재인 정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외곽 조직, 전위 조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조직이 왜 이게 수면 하에 있다가 나오느냐. 지금 문재인의 집권이 1년을 넘겨가지고 지금 2년 차로 접어드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부엉이 모임과 같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시사하느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참여했던 세력이 이 부엉이 모임 아니고서도 여러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부엉이 모임이 이렇게 외부에 알려진 배경이 뭐냐. 이건 역시 여권 안에서 어떤 권력투쟁이 내부 권력투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거죠. 저 박범계, 전해철이 저런 자들이 지금 부엉이 모임이다. 지금 표창원이도 지금 뭐 보니까 지금 완전히 들고 있잖아요. 이미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이게 그렇게 봐야 되죠. 그건 뭐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이 풍찬 노숙을 하면서 오로지 정권을 되찾기 위해 절친부심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청와대 요직에도 앉아보고 지방선거에서도 뭐 당선되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제 배에 기름이 이제 끼게 된 거죠. 되니까 슬슬 이제 권력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당권 우리가 먹자 말이지. 우리 부엉이 모임이 더불어민주당 범여권 하에서 최대 핵심 전위 조직인데 우리가 당권 한번 먹어보자. 이러한 이제 권력 투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당권을 요리하는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보게 될 겁니다. 뭐 부엉이 모임이 어쩌고 저쩌고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연출될 것입니다. 제가 지켜본 역대 정권은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이후 좌파 정권이 수십 년간 갈 것이라고 뭐 큰 소리 치는 거, 또 보수 우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뭐 한숨을 많이 짓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웃기는 소리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은 일주일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은 일주일 앞에서 파멸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역전할 것인지 참 대승을 거둘 것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수 우파 정치권이 괴멸되어 있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려가지고 재기할 준비를 한다면 그 재기할 준비를 치열하게 한다면 기회라는 것은 또 어떻게 찾아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역사의 신만이 알고 있다. 제가 이것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엉이 모임이 세상에 알려진 것. 그것은 문재인 정권도 이미 석양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보수 우파 역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